노다지 썰전. 오늘은요, 2020년에 설립해서 불과 5년 만이죠. 신약 허가랑 상장까지 다 이뤄낸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기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자큐보의 성공 가도, 그리고 또 항암 신약 네수파립의 미래 가치, 이 두 가지인데요. 과연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이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저는 자큐보가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고, 또 네수파립이라는 파이프라인의 혁신성을 보면요, 성장 잠재력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자큐보가 물론 성과가 좋지만 앞으로 마주할 경쟁 환경이라던가 또 항암 신약 개발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잖아요. 이런 걸 고려하면 마냥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좀 이르지 않나.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큐보부터 좀 볼까요? 이게 기존에 많이 쓰던 위산분비 억제제, 그 PPI라고 하죠. 그 약들의 단점을 개선한 차세대 피캡 계열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효가 1시간 안에 바로 나타나고 또 효과도 오래 가죠. 삼상 데이터도 아주 우수해서 베스트인 클래스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덕분에 출시하고 딱 반년 만에 누적 처방액이 100억 원을 넘어섰어요. 이게 경쟁 약물보다 훨씬 빠른 속도거든요. 그리고 2025년 2분기에는 분기 매출만 100억 원을 넘겼고요. 월 처방액 40억 원대 진입도 이제 금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26년에는 연매출 1,000억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궤양 치료 효과까지 인정을 받았고, 또 물 없이 먹는 제형, 그 ODF라고 하죠. 그것도 곧 허가될 예정이라서 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걸로 봅니다. 예, 성장세 자체의 급락이 인상적입니다. 그 점은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HK 이노엔의 K캡이라든가 대웅주약의 팩스쿨루 같은 아주 강력한 PPI 경쟁자들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아까 1,000억 매출 목표 말씀하셨는데 그게 글쎄요, 너무 좀 장밋빛 전망은 아닐까요? 국내 피바 전환율이 아직 20에서 30%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로 점유율을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게다가 2028년이 되면 다케다의 PPI 특허가 만료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네릭 경쟁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영향이 적을 거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하지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성과도 좀 봐야 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중국에서 소화성 교양용제 매출만 연간 6천억 원을 하는 현지 1위 업체 리브존하고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이미 계약금 받았고요. 또 2025년 8월에 허가 신청 완료하면서 한 60억 원 이상의 마일스톤까지 수령했습니다. 중국 PPI 시장이 이제 말 열리는 단계라서 이렇게 강력한 파트너랑 같이 한다면 상당한 점유율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인도나 멕시코 같은 다른 나라들 포함해서 총 26개국 기술 수출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글쎄요. 중국 허가가 그렇게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리브존의 영업력이 물론 강하겠지만 그 현지 경쟁 상황이라던가 또 PPI라는 약물 자체에 대한 수용도 같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은 워낙 저렴한 일반 의약품, OTC PPI가 많아서 PPI 약물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미국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성장 엔진이죠. 내수파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건 이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암세포만 딱 골라서 죽이는 이른바 합성치사 기전에다가 다른 기전까지 더한 그런 이중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제가 잘 안 되는 환자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약이죠. 미국 FDA에서 이미 췌장암 위암 관련해서 2번이나 식이의약품 지정, ODD라고 하죠. 그걸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신약 성공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거든요.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하고 면역항암제 키트로다 병용 연구 계약까지 맺었고요. 또 암 종류 상관없이 진행했던 임상 1상에서 보니까 종양 크기가 줄어든 환자 비율 ORR이라고 하죠. 그게 28%. 그리고 암 진행이 억제된 비율 DCR은 65%로 아주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네수파립의 초기 데이터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겨우 임상 2상 단계라는 점을 좀 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 특히 항암제 개발은 그 2상, 3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지금 예단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개발에는 또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걸 전부 자큐보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에만 의존한다. 이건 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작용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기존 약물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혈액학적 독성이 보고됐었고 다른 약하고 같이 쓸 때, 즉 병용 투여 시에는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일상 결과만으로 최종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하지만 온코닉은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큐보 매출하고 기술료 수입, 이걸로 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이게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사실 보기 드문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2025년 상반기에 이미 매출 186억에 영업이익 27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로도 연간 흑자 달성이 아주 유력해 보입니다. 2026년에는 국내 매출만 한 600억 원 이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대주주인 제2약품 지분도 2026년 말까지 보호의 수가 걸려 있어서 당분간 오버행, 그러니까 물량 부담 걱정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장할 때 내수팔입 가치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현재 시가총액에는 이미 내수팔입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녹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 결과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은 투자자들이 분명히 인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베스트인 클래스로 평가받는 자큐보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또 해외 진출, 그리고 내수팔입이라는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의 가능성, 이 두 가지 축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주 큰 강점이고요. 자큐보의 성과 자체는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PCAB 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 또 빼놓을 수 없는 항암 신약 개발이라는 그 본질적인 위험과 긴 개발 기간을 고려할 때 아직은 좀 신중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